자, 적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적분에서 배웠던 것은 부정적분이었어요. 상수함을 없어서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렇게 나타냈을 때 반대로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얘였고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근데 적분이란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죠. 뜻은요, 나누어서 쌓는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냐면 x축이 있고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요걸 하나의 도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를 x가 1씩 x를 n으로 나눠가지고 나우막대기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넓이를 구한 거랑 이거가 좀 크게 쌓아서 넓이를 구한 것들에 n을, 이게 n개예요, 나누어서 요 각각의 높이들이 함수값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의 하하 밑에 부분의 넓이랑 위에 부분의 넓이에서 샌드위치 정리로 해가지고선 요 두가 같아서 그 값이 요 값이고 이게 적분 값이다 라고 해서 원래 개념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적분 값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설명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 나누어서 쌓는다 그래서 구분구조법이거든요. 얘가 2015년 개정 전반에도 수업 2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이걸로 대해 설명했는데 문제는 요 개념 자체가 미적분에 있는 급수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구조법으로 정적분을 설명하는 게 미적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수투에서의 정적분은 계산법이랑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이걸 증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정적분이 뭐냐? 적분할 구간이 정해진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일반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 이렇게 나타내는 게 정적분이고요. 이때 얘를 뭐라 부르냐? 아래 끝이라고 불러요. 얘를 윗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적분한 함수가 뭐겠어요? 라지 fx지. 그럼 라지 fx에다가 b를 넣을까? 그래서 아래 끝을 대입하여 이 두의 차가 이 정적분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적분상수가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 요걸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적분 계산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 대괄호 치시고 여기다 이 식을 적분한 식을 쓰세요. 그 윗끝과 이것을 나타내 주시고 대입해서 두 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 정적분 값이에요. 현재 수투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정적분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연습 하시는데 계산이 좀 복잡해요.
요 적분했을 때 개수가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모든 항에다 대입해가지고 결국 그 차를 구해야 돼서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 뜻은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생각보다 이 계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 줄이는 방법도 계속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거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해 봅시다. 정적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 값을 구하라고 줬어요. 그러면 자, 얘 적분하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얘 적분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얘 적분하니까 x제곱. 자, 그러면 x에다 1 넣을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2 넣을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4 마이너스 2 1 빼기 마이너스 14 1 플러스 14 15 그래서 요 값이 15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적분 값은요 함수 값으로 나와요. 항상 얘는 함수고 10으로 나오고요. 얘는 상수로 나옵니다. 그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은 어떠한 상수값으로 나온다. 이고 요 정적분에서 요 구간 윗끝과 아랫끝에서 약간의 성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 윗끝과 아랫끝을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무조건 그 정적분 값은 0입니다. 저 정적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 fx가 이렇게 있고 요게 a고 b예요. 그러면 정적분 a부터 b까지 fx의 dx를 그래프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b까지의 적분값이 뭐냐? x축과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거든요. 요게 FA예요. FB. 그 다음 A까지의 적분 구간 요게 FA예요. 우리가 구할 건 A부터 B까지 적분 구간 여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는 이유가 요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게 의미하시면 되는데 요 그래프 상으로 이 적분을 이해하는 거는 뒤에서 정적분의 활용해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걸 알고 계셔야지 요거 그럼 얘가 왜 0이에요? FA 똑같은 값을 뺐으니까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인데요. 만약에 요 윗끝과 아랫끝을 바꿨어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왜 그러냐? 얘는 뭐예요? fb 마이너스 fa예요. 얘는 뭐예요? fa 마이너스 fb예요. 그럼 두 개가 같아지려면 앞뒤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두 개가 같아진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적분을 할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넓이와 비슷한 개념이지 넓이는 아니에요. 왜냐면 적분이라는 게 요 각각의 함수값들 다 더한 거잖아. 그래서 넓이까지 가려면은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건데 지금처럼 x축으로 밑으로 내려져 있는 x축 아래 부분 여기는 x축의 윗부분이에요. 그러면 a부터 c까지 정적분 값은요 얘는 음수가 나오게 돼요. 왜? 이것들의 함수값은 전부 다 음수니까 음수들끼리 다 더하면 음수가 되고요. x축보다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정적분을 하면은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적분 값을 한 번에 계산해도 되지만 끊어서 봐야 될 때는 뭐가 기준이냐? x축과의 교점이 기준이에요. 요걸 뒤에서 정적분의 활용 넓이에서 또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한 방에 계산하셔도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세 번째 성질. 자, 요 부분의 넓이는요. 넓이는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은 요거고요.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은 그렇다면 요 전체 부분의 정적분 값은 이거고 결국 얘는 뭐예요? 이 두 개의 합이겠지. 그러면 함수가 같은 정적분에서 구간이 윗끝과 아랫끝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걸 합쳐가지고 지워주면서 한꺼번에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연속 붙이기니까 외우셔야 돼요. 다시 윗끝과 아랫끝이 같으면 뭘 적분하든지 간에 그 값은 0이다. 두 번째, 윗끝과 아랫끝이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세 번째, 피적분 함수, 즉 적분 대상 함수가 같을 때예요. 적분 대상 함수가 같을 때 구간을 봤더니 윗끝과 다른 한 적분의 아랫끝이 같다. 그럼 둘을 연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즉 아랫끝이 왼쪽에 있고 윗끝이 오른쪽에 있고 아랫끝이 왼쪽에 있을 때 이때 정적분의 부호는 플러스라고 얘기하고요. 거꾸로 아랫끝이 더 크고 윗끝이 더 작을 때는 그때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호 정하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건 적어놓고 뭐냐면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부호를 물어보면 보세요. 적분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예요. 그 다음 함수 그래프 자체가 x축 위에 있어요. 플러스예요. 따라서 얘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뀌었어요. 그럼 적분 방향이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음의 방향이라서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는 함수값이 양수죠. 플러스가 돼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부호를 한번 결정하시고 여기서 부호를 한번 결정해서 두 부호를 곱한 값이 정적분 값의 부호가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예요.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죠? 그럼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반대로 b부터 a까지 fx의 dx는 음의 방향이죠? 마이너스예요. 함수값도 마이너스예요. 두 개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 요거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건 책에 따로 나와있진 않아요. 나와있진 않은데 기형기은 문제나 그래프를 주고서 적분값을 물어볼 때 생각보다 유용하기 때문에 자, 부호는 윗끝 아랫끝에서 적분 방향이 첫 번째 결정하고요.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고 그 두 개를 곱한 값이 정적분 값의 부호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적분 계산은 153쪽에 실수배 합차 정적분은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인테그랄 성질이랑 똑같아서 넘어갈 거고요. 정적분의 성질 2번에서 나온 얘기가 요 얘기예요. 3번 얘기. 윗끝과 아랫끝이 같을 때는 두 적분 구간을 합칠 수 있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일단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고요. 자, 넘겨보시면 159쪽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형태의 유형이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형이죠. 여기다 써보세요. 구간이 대칭인 경우. 이때 자, 구간이 대칭인 경우는 대칭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가장 큰 대칭성은 두 가지예요. 자, 얘는 우함수예요. y축 대칭이죠. 얘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입니다. 그럼 일단 가장 간단한 우함수부터 볼게요. 이렇게 원점 대칭, y축 대칭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간이 여기까지의 적분을 값을 구하래. 그 뜻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함수값들의 합이거든요. 자, 그럼 보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래요. 그럼 일단 적분 방향은 플러스고 함수값도 플러스니까 다 플러스인 것까지도 돼요. 근데 이 함수가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어떻다는 얘기일까?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굳이 이거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0부터 a까지 적분값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함수 같은 경우는요, 구간이 대칭일 때는 하나의 끝이라도 0이 있는 게 계산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절반을 자른 다음에 구간을 그냥 곱하기 2 해주시면 돼요. 이게 우함수의 계산법이고요. 기함수는 보시면 얘랑요, 얘를 넓이라고 봤을 때는 값이 똑같아요. 근데 뭐냐,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거든요. 그럼 결국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값인데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값을 만약 k라고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k겠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0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뜻은 기함수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이고 구간이 대칭인 경우 이 값은 무조건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이거의 적적값을 찾으래요. 이거 실제로 기출 잘 되는 문제예요. 자, 다항함수에서 우함수의 특징 뭐였죠? 짝수차항이었죠. 기함수는 홀수차항이었어. 자, 얘 우함수니 기함수니? 없어요. 출근한 거는 아니면 아니 지금 이 식 자체가 기함수. 기함수지. 얘도 기함수. 왜요? 구차니까. 얘, 기함수. 얘, 얘. 기함수. 얘는 기함수. 얘는 4x는 기함수. 상수하면 우함수죠. 자, 적분 구간이 대칭일 때 기함수는 다 얼마라고? 0이에요.
다 날라가고 결국 뭐만 남냐? 얘만 남아야 돼. 근데 여기서도 우함수일 때 어떻게 하랬지? 구간을 잘라서 2 곱하라 했지. 계산할 때 2의 정적분 0부터 3까지 요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가 0이니까 얘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구간이 대칭일 때만이에요. 구간이 대칭일 때는 홀수참은 전부 다 날리시고 짝수참만 상성만 남기신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구간은 절반으로 자른 다음에 그 적분값에다 2를 곱하시면 되고 적분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얘는 거의 내신에 한 문제씩 꼭 낸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서술형으로도 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2번. 자 2번에 옆에다가 써주세요. 주기함수의 정적분.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주기함수의 정적분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을 먼저 구하세요. 두 번째, 그렇다면 문제에서 나온 범위에 주기가 몇 번 들어가는지 구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구하시면 끝납니다. 뭔 소리냐면 보세요. fx 플러스 p 이렇게 내가 볼게요. 이 p가 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3 주기가 3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봅시다. 이때 fx가 이렇게 따라볼게요. 이때 요 자, 한번 봅시다. 한 주기가 얼마니? 3이지. 그럼 요만큼이 한 주기겠지. 그러니까 얘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 삼각형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요 한 주기에서 요 삼각형의 적분값, 즉 넓이는 얼마니? 1차함수 나왔을 때 그냥 넓이로 구하셔도 돼요. 부호만 조심하시고. 여기까지 넓이 얼마야? 다시 밑변 얼마니? 3. 높이 얼마야? 2. 요거 하나당 얼마야? 3이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3부터 15까지야. 저게 몇 번 반복되겠니? 요렇게 한 번 나올 거고, 2번 나올 거고, 3번 나올 거고, 4번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뭐랑 같아? 4 곱하기 0부터 3까지 fx dx랑 같고 4 곱하기 3에서 12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함수 문제가 나오면 요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을 먼저 구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해당되는 적분 구간에 이 주기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구하시는데 아마 문제에서 이렇게 정확히 몇 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서 개수가 하나는 잘릴 거예요. 그럼 이 잘린 구간만 따로 구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구하시고 그래프를 간단히 그리셔서 잘리는 구간이 있으면 그것만 따로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주기함수의 문제푸는 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일단 지금은 154쪽부터요 계산 연습을 좀 합시다. 157쪽까지만 일단 푸세요. 그 다음에 158쪽의 필수제 4번은 저랑 같이 풉시다. 아 그리고 저거 저 얘기해야 되는데, 정적분 계산할 때요 여기서 뭐 따로 어떻게 해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어요. 이거 전개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적분하셔야 돼요. 이건 요령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이 같아요. 그러면 얘 둘을 칠 수도 있어요. 이건 인테그랄 성질이니까 알아두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그랄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 적분 구간이 같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이 복잡할 때는 그거를 더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157쪽까지만 푸시고 158쪽의 필수지 4번은 저랑 같이 볼 거고,